선거일 확정과 함께 발표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예상치 못한 인사권 행사의 파장이 말 그대로 폭탄급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거센 반발에 나섰는데 한 대행이 내놓은 담화문을 보면요. 이번 인사권 행사로 인한 파장 그리고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책임을 자신이 오롯이 안고 가겠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앞으로 벌어질 정치적 태풍을 기꺼이 감내하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까지 엿보입니다. 네, 한대행은 오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한대행은 담화문을 시작하며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했고요.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숙고한 결과라며 자신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도 했는데요.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헌법재판관 지명, 임명에 따른 정치적 논란을 감수한 결정이라며 한대행이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사권 행사의 파장을 우선 헌법재판관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요. 향후 보수 대 진보, 진보 대 보수의 재판관 지형 변화 여부입니다. 새롭게 지명된 2명의 재판관 후보가 이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진보 우위 구도가 보수 우위로 역전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보듯 이 헌재가 단순한 사법부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다음 정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먼저 이완규 지명자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이 사법연구원 동기로 40년 지기 최측근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완규 지명자는요, 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징계의 반발에 송사에 나섰을 때도 이 변호인단으로 활동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이 가족 사건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대통령실이 그동안 두 재판관 자리가 모두 이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재판관 후보들을 고르고 있었고 그 후보자 명단에 이완규 지명자가 들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이 이완규 지명자를 내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계엄 사태 이후 이완규 지명자의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 그 군사 기밀 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을 분명히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집행 절차는 분명히 시비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학설만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판사가 체포영장에다가 그 조항을 배제해주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판단해 보이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의 경우에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이 의결정적수가 충족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의결정적수가 충족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의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게 되면 탄핵 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예요.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상훈 지명자는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여기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한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또는 친문 측과는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함상훈 지명자는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으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첫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함합형에 올랐습니다. 함 지명자는 공법 분야 전문가로 대법원 교세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리더십이 있고 후배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선 김경수 전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정해져 있던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것도 헌법상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를 인사하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때문에 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담긴 그 의미와 속내도 결코 간단치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우선 같은 헌법재판관이라고 해도 국회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 지명목과는 달리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은 국회 임명 동의 없이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사실상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만 국회 표결로도 이번 인사를 막을 수 없는 이 지점이 민주당으로선 지금 가장 곤란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어떻든 한대행이 임명한 새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헌재는 6개월 만에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되고요.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으로는 이 현재 중도보수 5인 대 진보 3인에서 중도보수 7인 대 진보 2인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민주당 등에선 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보수 우위로의 헌재 재편을 노린 도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 안에서 입법, 행정에 더해 헌재 등 사법권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이 한대행의 오늘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니겠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인사권 행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거센 비판이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 지명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제정신이냐, 위헌이다 이런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은요, 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인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 엄중 경고한다고 했고요. 김용민 의원도 이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내란 직후 이른바 이 안가 회동에 참석해 이 내란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이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 한대행의 권한을 문제 삼으면서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지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건데 거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된 듯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공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파장으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진중권 광운대교 특임교수의 발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숨을 거는 듯한 그런 이유에 대한 관측이었는데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들을 중단시킬 생각으로 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확장 해석을 구하려 할 경우를 대비하려는 거란 주장인데요. 진 교수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죠. 마은혁의 목숨 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심판 때문은 아니고 대선 이후에요. 이재명은 무슨 재판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하지 아니거든요. 사실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까지 갈 겁니다. 결국은 그때 그러니까 마은혁이 딱 있으면 안심한다는 거죠.